1989년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기 위해 맨디 스타빅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미국 워싱턴주 와컴 카운티에 있는 에크미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989년 11월 24일, 그녀는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을 따라서 그녀의 shepherd 카일리와 함께 조깅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그녀와 함께 나갔던 shepherd 카일리만 집으로 돌아왔고 맨디 스타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맨디 스타빅은 밝고 사교적인 18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운트 베이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센트럴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치어리더이자 운동선수였고 학교 밴드에서 플룻, 클라리넷과 색소폰을 맡았으며 성적도 매우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실종 이틀 후 당국은 숲에서 버려진 녹색 운동복 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1월 27일 맨디 스타빅은 집에서 5km 떨어진 눅세크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알몸 상태로 양말과 운동화만 신고 있었으며 다리와 팔에는 수풀 속을 뛰어다닌 것 같은 긁힌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성폭행을 당한 후 기절했었고 사망 원인은 익사라고 밝혀졌습니다. 맨디 스타빅은 머리 뒤쪽에 큰 부상을 입었으며 거의 의식을 잃은 후 물에 던져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몸에서는 남성의 DNA가 발견되었고 수사관들은 가능한 용의자를 찾기 위해 에크미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를 포함한 30명의 남성의 DNA를 검사를 하였으나 모두 불일치했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시골 마을인 에크미 지역에서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으며 가십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어느 화창한 금요일, 각지에서 온 엄마들이 버치베이 워터파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잔디밭에 앉아서 아이들이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두 여성은 고향인 에크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엄마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다른 어머니 중 한 명이 에크미 지역에서 몇 년 전 일어났던 맨디 스타빅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의 어머니 헤더백 스톤과 메릴리 앤더슨은 맨디 스타빅과 같은 마운트 베이커 고등학교에 다녔지만 거의 서로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맨디 스타빅의 미해결 강간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헤더백 스톰은 그 사건을 누가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것은 미친 것이라며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메릴리 앤더슨도 사실 나도 범인을 알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맨디 스타빅이 살해될 무렵 소름 끼쳤던 한 남성과의 만남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릴리 앤더슨은 스타빅이 사망한 지 2년 후 어느 날 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앤더슨은 또 다른 마운트 베이커 고등학교의 졸업생이자 남편의 친구인 티모시 베스라는 남자가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티모시 베스는 앤더슨의 남편이 없는 밤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자신이 하루 종일 사냥을 했고 아내와 통화하기 위해 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찾아왔었습니다. 그 당시 앤더슨은 어린 아들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베스는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끊어진 소리가 들렸고 그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베스는 순식간에 부엌을 지나 앤더슨을 침실로 끌어당겼고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안 된다고 말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며 저항했고 어떻게 그를 집에서 쫓아냈는지 정확히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헤더 백스톰은 자신도 맨디 스타빅이 살해되기 몇 달 전 같은 남자인 티모시 베스와 매우 불편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겨우 15세였고 티모시 베스는 21세였습니다. 헤더는 지금은 남편이지만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댄이라는 청년이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있었습니다. 헤더는 운전을 하던 댄과 앞좌석에 있던 티모시 베스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베스는 그녀를 공격적으로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는 헤더의 눈이 아름답다 말하고 펜을 꺼내 그녀의 무릎을 따라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헤더는 매우 불안했지만 댄의 존재로 티모시 베스가 더 이상 육체적으로 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항상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고 에크미의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그녀는 베스와 마주치는 것을 항상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두 여성은 그들에게 약탈적으로 행동한 베스가 어쩌면 맨디 스타빅에게 더 한 짓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의심을 넘어선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고 그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메릴리 앤더슨은 그동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무섭다고 생각해왔으나 25년이 지난 후 워터파크에서 만난 새로운 지인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왓컴 보안관 사무실의 형사였던 고등학교 그부에게 연락하여 티모시 베스에 대해 의심스러움을 말했습니다. 용의자인 티모시 베스는 사건 당시 맨디 스타빅의 집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DNA 샘플 제출을 요청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2017년 티모시 베스는 51세로 프란츠 베이커리에서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티모시 베스의 DNA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DNA 샘플을 강제로 얻을 수 있는 수색영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는 맨디 스타빅이 살해된 지 6주 만에 지나 말론과 결혼하여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는 지나와 3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가정폭력으로 이혼당했습니다. 그의 직장 동료인 킴 와그너는 티모시 베스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형사들에게 자신이 그의 DNA 증거를 구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로 3개월 동안 와그너는 베스의 DNA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고 마침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티모시 베스의 DNA는 맨디 스타빅에게서 나온 것과 일치하였고 2017년 12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일 늦은 시간 보안관은 피해자의 어머니 메리 스타빅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보안관은 우리가 범인을 잡았다고 말했고 메리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으며 28년이 지난 후 사건이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7월 티모시 베스는 살인, 강간, 납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I would first like to say that I'm 100% innocent of this crime. Furthermore, I don't believe I received a fair trial. In saying that, though, a better man in me says I should say very little today and give this day to the Stavic family. Sir, I would like to address one thing. I love my father. He was my best friend. We did everything together. He died in an accident on February 17,
2002, and I have not been the same since. I gave his eulogy. In my garage, I made a kind of memorial to him. For my ex-wife, under oath, to get on that stand and say, I tried to blame this on him. That is hard to take. I have never been arrested before. I've never been unemployed. I don't do drugs. I don't drink. I've been married for almost, or I was married for almost 30 years. I raised 3 great children, 2 of them on the autism spectrum. While this investigation was going on, I actually delivered to this jail twice a week until 2016 when there was route changes. I think that says a lot right there. They're saying that I was in fear, scared. I delivered to this jail. I've tried to be respectful and kind in my 1.5 years that I've been here. It is very hard to do when you're being accused of something like this. I will continue to be this way. This is just the way I am. I wish no ill will towards anyone here, not even today. But I am having a hard time with this. That's all I have to say. Your failed narrative, together with the evidence collected by the Whatcom County Sheriff's Office and Dr. Goldfogle, are what convicted you. To the Stavick family and Mandy Stavick's friends, there is only so much the law allows me to do. No power here on earth can bring her back. But given the brutal circumstances of her death, the loss suffered by her and her family and friends, and the lack of demonstrated remorse for over 30 years, I am prepared to issue the court sentence. Timothy Forrest Bass, I impose the maximum sentence of 320 months in the custody of the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orrections. 그는 현재 워싱턴 교정센터에 수감되어 2036년 1월 석방될 예정입니다.